기체 반응의 법칙은 게이리삭이 정리를 했는데, 기체 반응은 말 그대로 기체끼리 반응을 해서 기체가 생성되는 경우예요. 즉, 기체 반응의 법칙에서는 항상 성립을 하려면 반응물도 생성물도 다 모두 뭐여야 돼요? 기체여야 돼요. 이건 기체니까 특히나 정확하게는 기체 분자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기체 분자. 그래서 기체 반응의 법칙은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그러니까 일정한 온도와 압력이면 다른 말로 일정한 같은이에요.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가 반응을 해서 기체 분자끼리 반응해서 새로운 기체를 생성을 할 때,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각 기체의 부피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부피 사이에서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는 거에서 기인을 해요. 아보가드로의 법칙. 자, 얘가 분자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 이거는 고등학교 화학에서도 나와요.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 속에는 기체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기체는 다 같은 분자수가 들어있다. 이게 아보가드로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 안에는 기체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기체가 다 같은 분자수가 들어있다라고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도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가 반응해서 새로운 기체를 생성할 때 기체 부피 사이에서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을 한다.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 뭐냐면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 기체 부피 B는 결국에는 무슨 B하고 같은 거예요? 분자수의 B하고 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간단한 기체 부피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부피 B는 무슨 B하고 같다? 분자수의 B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아까 분자수의 B가 무슨 B하고 같다라고 했어요? 우리 앞 시간에서 개수비하고 같다라고 했다란 말이에요. 그죠? 분자끼리 반응하는 경우에 한해서. 따라서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이 모두 기체라면은 부피 B하고 분자수의 B하고 개수 B하고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화학 반응식으로 써주면 물 생성 반응이잖아요. EH2 더하기 O2는 EH2O. 그쵸? 이게 이제 생성 반응식이죠. 그러면은 반응 물질도 수소, 산소, 기체고 생성 물질도 수증기, 기체예요. 이랬을 때 개수비 2대 1대 2. 그럼 분자수의 비 몇 대면? 2대 1대 2. 그럼 부피 비도 얼마다? 2대 1대 2다. 단 조건은 생성 물질, 반응 물질 모두 다 뭐여야 된다? 기체여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부피 B는 분자수의 B와 같고 개수 B와 같다. 단 기체 상태일 경우에 한해서. 그리고 조건이 반드시 반응 전과 후에 온도 압력 조건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역설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에는 기체 종류에 관계없이 다 같은 분자수가 들어있으니까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부피가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피가 클수록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부피가 클수록 어떻게 되겠어? 분자수가? 예, 더 크죠. 예, 당연히. 예. 부피가 클수록 더 많은 분자수가 포함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개수비가 2대 1대 2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소 10하고 산소 5가 반응하면은 2대 1로 반응을 하니까 남는 기체 없고 생성된 수증기는 2대 1대 2로 반응해야 되니까 그죠? 10이 생기게 되는 거고, 만약에 20하고 5가 반응하면은 부피비가 2대 1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니까 20이 만약에 수소 20이 다 반응하려면은 얘가 얼마나 필요해요? 2대 1이 돼야 되니까 10이 필요한데 10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적은 걸 기준으로 해서 산소가 다 반응을 하면은 2배니까 10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남는 건 수소 10. 그죠? 그래서 15가 반응해서 생성된 수증기는 10이 생성이 되고 남는 거는 수소 10. 이 경우는 수소가 20이 그러니까 산소가 20이 다 반응하려면 2배가 필요하니까 수소가 40이 필요한데 40이 안 되니까 20. 그죠? 그럼 얘는 절반인 10만 반응을 하게 되고 산소가 10이 남죠. 그리고 생성된 수증기는 바로 20이 생성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밑에 선생님이 설명을 했던 내용이 잠깐 나와 있는데,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같을 때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있다. 이게 바로 아보가드로의 법칙이에요. 따라서 부피가 커지면 부피가 커진 만큼 모두 많아진다? 분자 수도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반응물과 생성물의 기체 반응에서 기체 사이의 부피비와 분자 수의 비는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하고 같아요. 이게 제일 핵심 포인트입니다. 나중에 화학원에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계속 강조하지만은 온도, 압력 조건이 반응 전과 후가 같아야 하고, 그리고 반응물하고 생성물도 다 모여야 돼요. 기체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성립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수증기, 암모니아, 염화수소, 이산화질소 보면은 부피비가 2대 1대 2로 개수비가 2대 1대 2죠. 부피비 2대 1대 2, 분자수의 비도 2대 1대 2. 그죠? 암모니아는 1대 3대 2죠. 그러면 개수비도 1대 3대 2고 분자수의 비도 1대 3대 2가 돼요. 근데 앞에서 했던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질량비였죠. 근데 그 질량비는 뭐하고는 일치를 하지 않아요? 개수비하고 일치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피비, 분자수의 비, 개수비가 일치를 하지만 질량비는 일치를 하지 않아요. 대신에 일정한 정수의 질량비는 따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요 위에 수증기 생성 반응에서 보면은 아까 질량비가 몇 대 몇이었어요? 1대 8대 9로 반응을 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수비하고 일치는 하지 않지만 별도의 질량비는 어떻게 된다? 따로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비가 성립해요. 부피비도 성립해요. 한다고. 대신에 개수비하고 부피비, 분자수의 비는 같지만 개수비하고 무슨 비는 달라요? 질량수의 비는 달라요. 그러니까 질량수의 비와 분자수의 비는 서로 일치는 하진 않지만 따로따로 별도로 존재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분자수의 비에다가 각 원자들의 총 질량을 곱을 해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질량비가 되는 거예요. 네. 염화수소 같은 경우도 보면은 1대 1대 2죠. 따라서 분자수의 비도 1대 1대 2가 되는 거예요. 부피비가 이렇게 되니까. 이산화질소도 질소 하나에 산소 2개가 반응해서 NO2 2개가 만들어지는데 1대 2대 2, 분자수의 비 1대 2대 2. 그죠? 예,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이제 기체 반응의 법칙 개념 쏙쏙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12번은 자, 55X5예요. 즉, 반응물과 생성물이 기체인 반응에서 반응하는 기체의 부피를 합하면 항상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와 같다. 이거는 부피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아니에요. 기체 반응의 법칙은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의 부피 비 사이에는 특정한 정수의 비가 성립한다. 일정한 정수비로만 결합을 한다. 그리고 이 기체 반응의 법칙에서 바로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의 부피 비는 바로 무슨 비하고 같아져요?
개수 B하고 같아지고 분자수의 B하고 전부 다 같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피 B가 개수 B가 되는 거지. 그래서 개수 B가 여러분들 반응물질 개수합이 늘 생성물질 개수합이랑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13번은 수소와 산소가 반응을 해서 수증기가 만들어질 때 부피 관계 2대 1대 2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2대 1대 2가 되고요. 따라서 수소기체 60ml를 충분한 양의 산소랑 완전히 반응해서 반응시킬 때 반응하는 산소 기체 부피는 2대 1로 반응을 해야 되니까 60이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그래서 30ml가 필요하고요. 생성되는 수증기는 2대 1대 2니까 60, 30, 60ml의 수증기가 생성이 되겠죠. 왜? 부피 B는 개수 B랑 같으니까. 다음에 14번. 오른쪽 표는 기체 A와 기체 B가 반응해서 기체 C가 생성이 될 때의 부피 관계를 나타냈어요. 자, 보면은 여기서 두 번째 실험을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실험을 보면은 반응 전에 A하고 B가 40, 20이 반응을 해서요. 반응 후 남는 기체가 없대요. 그러면 이거는 반응 물질이 다 반응한 거예요. 결국에 이때 생성된 C가 40이 생성됐어요. 그렇죠? 그럼 부피 B가 어떻게 돼요? 2대 1대 2가 되는 거죠. 그럼 화학 반응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2A 더하기 B는 2C라고 하는 화학 반응식이 성립을 하게 돼요. 왜? 그래야 개수 B가 부피 B가 될 테니까. 그럼 얘가 40하고 10이 있으면 2대 1로 반응을 해야 되니까 40이 다 반응하려면 얘가 20이 있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10이 반응을 하면은 얘는 20이 반응을 할 거고, 그럼 생성되는 얘는 2대 1대 2니까 20이 생성이 되겠죠. 따라서 남는 기체는 A가 얼마가 20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A가 20.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30, 30이에요. 그럼 똑같아요. 2A 더하기 B는 2C인데 여기가 30, 30 있어요. 그러면은 B가 다 반응을 하려면 30ml가 다 반응을 하려면 2배인 60ml가 필요하니까 A가 다 반응을 할 수는 없고, 그럼 A가 30ml가 다 반응을 하려면 B는 절반인 15가 반응을 하면 되고, 생성되는 C는 30만큼이 생성이 되겠죠. 그래야 2대 1대 2, 2대 1대 2가 되니까 남는 거는 B가 15ml만큼 남게 될 겁니다. 자, 그죠? 기체 A 70하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기체 A 70ml하고 C 40ml가 반응을 하면은, 자, B 40ml가 다 반응하려면 A가 부피가 2배가 있어야 되니까 80이 필요한데 80이 안 되죠. 그럼 A가 70ml가 다 반응하려면 B는 얼마만 있으면 돼요? 이거의 절반인 35가 있으면 되고, 그럼 2대 1대 2로 반응하려면 70, 35, 70만큼이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0, 5, 70 이렇게 되니까 남는 기체는 누가 남아요? B 5ml가 남고 C는 70ml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질소기체 20과 수소기체 80이 생성이 돼서 암모니아 기체 40이 생성이 되고 수소가 20이 남았대요. 그러면은 수소가 20이 남았다라는 소리는 실제로 반응을 한 거는 얼마예요? 80에서 20 남았으니까 실제 반응한 거는 60ml가 반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결국에는 20대, 60대, 40이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의 비율이죠. 20대, 60대, 40 그러면은 1대, 3대 2가 해당이 될 테니까 화학식은 N2 플러스 3H2는 2NH3 그래서 1대 3대 2다. 다음 16번. 수소기체 400하고 염소기체 100이 완전 반응해서 염화수소가 생겼대요. 자, 일단 염화수소 생성 반응식부터 써보면 수소하고 염소가 반응을 해서 염화수소 생성되는 거는 이렇게 돼야 일단 화학 반응식의 개수까지 다 맞춰줘야 돼요. 이 다음에 요거 400ml하고 요거 100ml를 넣어주면 1대 1로 반응을 하니까 100ml 다 반응하고
100ml 반응하면은 2배인 200ml가 생성이 될 거고, 따라서 생성되는 염화수소는 200, 남는 거는 수소가 300ml가 남게 될 거예요. 따라서 남는 기체 종류는 누구다? 수소가 남고 몇 ml가 남는다? 300ml가 남는다 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탐구 A 봅시다. 탐구 A는 화학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 열린 용기하고 뭐 닫힌 용기에서 기체가 발생을 했었을 때, 그 다음에는 또 앙금이 생성됐었을 때의 반응의 질량 변화를 나타냈어요. 자, 그러면 일단 확인 문제 보면은 X555X예요. 네, 1번하고 5번이 X인데, 염화나트륨하고 질산은수용에 반응하면은 앙금으로 생기는 거는 질산나트륨이 아니라 염화은이 생기죠. 염화은에 흰색 앙금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그죠?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에서 당연히 질량 보존의 법칙은 어느 경우라도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물리 반응에서도 성립을 하는데 화학 반응에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 수용액 30g과 질산은 수용액 25g을 섞었더니만 흰색 앙금이 생성이 됐대요. 예, 흰색 앙금이 생성이 되었고, 실험 결과 만들어진 이 흰색 앙금의 이름을 쓰고 반응 후 혼합 용액의 전체 질량은, 어차피 전체 질량은 남은 것까지도 쳤었을 때 반응 전과 후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죠. 그러니까 전체 질량은 얼마가 됩니까? 55g이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이때 생성되는 거는 AgCl, 염화은이 만들어져야 되죠. 그죠? 자, 오른쪽 그림은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의 반응이래요. 자, 탄산칼슘하고 묽은 염산이 반응할 때는 화학 반응식이 탄산칼슘 더하기 EHCl 반응하면은 CaCl2 더하기 H2O 더하기 CO2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해요. 근데 뚜껑 열어놨죠. 그러면 열어놓으면 기체가 밖으로 빠져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량, 이거 빠져나간 기체 질량까지 합쳐주면 똑같죠. 질량 보존의 법칙이니까. 하지만 뚜껑을 열어서 빠져나갔으니까 여기서 절대 질량을 비교해주면은 가가 더 크겠고, 그 이유는 발생한 기체인 CO2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라고. 그러니까 빠져나간 이산화탄소 질량만큼 질량이 줄어들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일정 성분비의 법칙에 해당하는 산화구리 생성 반응에서의 질량 B 실험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항상 화합물에만 형성이 되어 혼합물은 형성이 안 됩니다. 적용이 안 돼요. 자, 따라서 1번은 X5X5X예요. X5X5X. 자, 구리의 질량에 관계없이가 아니라 구리의 질량과 반응하는 산소의 질량이 일정하죠. 그러니까 일정한 구리와 반응하는 산소의 질량비가 일정하죠. 그러니까 구리 대 산소 대 생성되는 산화구리의 비율은 4대 1대 5로 만들어지니까 질량에 관계없는 건 아니죠. 그러면 구리가루 8g이 반응을 하려면 4대 1대 5니까 8g이 반응을 하려면 산소는 얼마가 필요해요? 4대 1이니까 4분의 1에 해당이 돼서 2g만큼이 필요하죠. 그래서 틀렸고요. 반응하는 구리와 생성되는 산화구리의 질량비는 항상 4대 5로 일정합니다. 그래야 일정한 성분을 가진 바로 화합물을 형성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산화구리가 생성될 때 반응하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 구리 대 산소는 여기서 보면은 구리가 8g이 반응을 하면 산화구리가 얼마 생깁니까? 10g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반응하는 산소의 질량은 몇 g이었다? 2g이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8대 2대 10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구리 대 반응하는 산소의 질량비는 4대 1에 해당이 될 거고, 그러면은 얘가 반응비가 4대 1대 5잖아요. 따라서 구리가 24g이 완전히 반응하면은 4대 1대 5로 반응을 하니까 24g이 반응하면은 6배가 반응을 하는 거고, 따라서 생성되는 산화구리의 질량도 몇 배? 6배니까 몇 g 생겨야 됩니까? 30g이 생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왜
구리 대 산화구리의 질량비가 4대 5니까 바로 이렇게 형성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잠깐 해서 각각 화학 법칙이 적용이 되는 유제 한번 봅시다. 표에 기억부터 미음에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원자 한 개의 상대적 질량, 저걸 이제 원자량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보면은 물은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하나가 결합을 해서 2대1이 됐어요. 그럼 수소 원자 한 개가 1인데 2개가 있으니까 2. 산소 원자 하나는 16인데 하나가 있으니까 16. 따라서 몇 대 몇이에요? 질량비가 2대 16이니까 1대 8. 과산화수소는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2개 결합했죠. 그러면 개수비는 몇 대 몇으로 결합을 합니까? 1대 1로 결합을 하게 되는 거고, 수소 하나 질량이 1, 산소 하나 질량 16이니까 수소 대 산소의 질량비는 1대 16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이산화질소를 구성하는 질소와 산소의 질량비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질소 하나랑 산소 원자 2개가 결합을 했어요. 근데 질소가 하나가 14고 산소가 하나가 16인데 2개니까 얼마가 돼야 돼요? 32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7대 얼마다? 16이다. 질소 대 산소에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는, 그 다음에 물이 질량비가 EH2 플러스 O2가 EH2O가 되는데 1대 질량비가 8대 9로 반응을 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물 54g을 얻으려면은 6배죠. 그러니까 산소는 얼마 필요하고 48g 필요하고 수소는 몇 g 필요합니까? 6g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소와 산소의 최소 질량은 각각 6g, 48g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유제 4번. 지금 10%의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이 6ml씩 들어있는데 여기다가 질산납을 계속 넣어주면 뭐가 생기냐면은 아이오딘이나 납이라고 하는 노란색 앙금이 생성이 되는데, 질산납을 6ml 넣어줬었을 때 앙금이 최대로 4ml 높이까지 생겼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둘 다 6ml, 6ml 부피비가 1대 1일 때 같은 농도에서 1대 1로 반응했었을 때 최대로 생성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이오딘이나 칼륨 수용액 6ml와 완전히 반응한 질산납의 수용액의 부피는 얼마예요? 앙금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을 때가 바로 최대로 다 반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6ml고 시험관 F, 그러면 지금 여기는 질산납이 몇 ml가 더 들어갔냐면 플러스 2ml가 더 들어갔고, 지금 여기서는 아이오딘이나 칼륨 6ml랑 그 다음에 질산납이 6ml가 1대 1로 반응을 해서 완전히 다 반응을 함을 알 수가 있으니까, 나머지 누구예요? 질산납 2ml를 다 반응시키려면은 넣어줘야 될 거는 아이오딘이나 칼륨이고, 몇 ml가 필요합니까? 1대 1로 반응을 하니까 2ml가 더 넣어주면은 앙금이 지금 얼마나 더 생길까요? 이 반응하면은 지금 6ml 반응했었을 때 얼마 생겼어요? 4ml까지 생겼죠. 그러면은 반응한 게 2ml면 3분의 1에 해당이 되니까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거는 여기서 플러스 3분의 4ml 정도의 높이까지 더 올라가서 앙금의 높이가 3, 4, 12니까 3분의 16ml까지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네. 자, 기출문제로 내식 쑥쑥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1번. 자, 봅시다. 질량보존의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질량보존의 법칙은 항상 반응 물질의 총 질량하고 생성물의 총 질량이 같다 라고 하는 거고, 이 질량보존의 법칙은 물리 변화든 또는 화학 변화든 가리지 않고 항상 적용이 되는 기본 법칙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이 보존되는 까닭은 바로 몇 번이에요? 4번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돌턴의 원자설의 내용에 기인을 해서, 즉 원자는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내용에 기인해서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됨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그림과 같이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의 질량을 측정을 한 후 두 수용액을 섞어서 이거 뭘 반응시킨 겁니까? 바로 앙금 생성 반응을 시킨 거고요. 자, 여기서 흰색 앙금은 뭐가 생겨요? 염화은이 생기게 되니까 1번은 틀렸죠. AgCl이죠. 반응 후 질량은 보존이 돼야 되니까 증가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반응 후 원자 종류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이 되죠. 그 다음에 반응 원자 배열 당연히 달라졌죠. 새로운 물질이 생성이 됐으니까 따라서 맞는 것은 몇 번? 5번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탄산나트륨 수용액 25g이랑 염화칼슘 수용액 25g을 섞으면 여기서 뭐가 생깁니까?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앙금이 생성이 될 거예요. 하지만 염화이온하고 나트륨이온은 그냥 남아서 반응하지 않고 있겠죠. 따라서 이 앙금의 이름은 일단은 탄산칼슘이 생길 거고, 혼합 용액은 혼합 전 용액의 질량의 합하고 같아야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이 되니까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그림과 같이 탄산칼슘하고 묽은 염산을 반응을 시키면서 반응 전후의 질량을 측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탄산칼슘은 CaCO3고 탄산칼슘이랑 염산 EHCl이 반응을 하면은 CaCl2 더하기 H2O 하고 CO2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뚜껑을 열어버리면 여기서 발생했던 기체인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이렇게 나가버릴 테니 뚜껑을 밀폐하고 반응시켰을 때는 두 개 질량이 같을 거고요. 빠져나간 이산화탄소 질량까지 합한다라고 하면 같겠지만 기체가 빠져나갔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하고 나가 다보다는 더 크겠죠. 그쵸? 그래서 4번. 자, 그 다음 6번.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탄산칼슘하고 묽은 염산이 반응을 하면 선생님 여기 화학식 써준 것처럼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하고요. 다에서 발생한 기체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질량이 줄어들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은 성립을 합니다. 빠져나간 CO2까지 더해준다라고 하면은, 자, 다음에 7번.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같은 강철솜을 막대저울의 양쪽에 매달아서 수평을 이루게 한 후에 강철솜 B를 충분히 가열하면 이 강철솜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결합을 해서 이렇게 산화철이 될 거고, 따라서 결합한 산소 질량만큼 무거우니까 B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따라서 맞는 것은 뭡니까? B 쪽으로 기울어진다. 그리고 연소의 성질은 달라지죠. 이거는 금속과 비금속 원소가 결합한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자석에도 붙지가 않고요. 염산하고 반응을 해서도 강철솜처럼 수소기체를 발생을 하지를 않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밀폐된 용기 안에서 나무의 연소 반응을 입자 모형으로 나타냈어요. 자, 연소는 당연히 화학 반응에 해당이 되고요. 나무를 연소시키면 나무는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진 유기물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뭐하고 뭐가 생겼어요? 이산화탄소하고 수증기가 생겼죠. 왜 그러면은 탄소하고 수소가 연소가 되면은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생깁니다. 연소 전후의 물질의 총 질량은 밀폐된 상태니까 당연히 같고요. 연소 전후의 산소 원자 개수 당연히 같죠. 대신에 열린 공간에서 측정을 해버리면은 여기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랑 수증기가 밖으로 날아가 버릴 거기 때문에 질량은 같지는 않겠죠. 그죠? 다음에 9번. 열린 용기에서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후에 질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은 바로 기체가 발생하는 경우예요. 기체가 발생을 하는 반응에 해당이 되니까 이 중에서 기체가 발생을 하는 반응은 바로 종이가 연소를 할 때, 그 다음에는 묽은 염산에 마그네슘 조각을 넣을 때, 이때는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할 거고, 여기서는 이산화탄소하고
수증기가 발생을 하게 될 거예요. 자, 마그네슘을 태우거나 강철솜을 가열하면은 오히려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질량이 증가합니다. 질량이 증가해 버려요. 그러니까 3번하고 4번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10번 봅시다.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경우에만 해당 사항이 되니까 혼합물이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은 오른쪽 그림은 암모니아의 분자 모형을 나타냈는데 암모니아를 구성하는 질소가 하나 대, 그 다음에는 수소가 1대 3으로 결합을 해 있는데 질소와 수소의 상대적 원자량의 질량의 비, 그러니까 상대적 질량의 비라는 게 원자량을 얘기를 해주는 건데 원자량이 14대 1이래요. 그러면은 곱을 해주면 전체 질량은 14대 3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쵸? 따라서 4번. 그 다음에 12번 그림은 물과 과산화수소의 모형을 나타냈어요. 물은 H2O고요. 화학식이 H2O고 과산화수소는 H2O2에 해당이 됩니다. 자, 물을 구성하는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의 개수비는 2대1 맞고 과산화수소를 구성하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수소하고 산소의 개수비가 몇 대 몇이에요? 지금 수소 대 산소가 1대1이고 질량비가 원자의 질량비가 1대 16이니까 곱을 해주면 전체 질량비는 1대 16 이렇게 나타나겠죠? 따라서 니은 맞고요. 물과 과산화수소는 성분 원소의 종류가 같으므로 같은 물질이 아니에요. 뭐가 달라서 그래요? 결합 비율이 달라서 다른 물질입니다. 물과 과산화수소는 성분 원소의 질량비가 다르므로 서로 다른 물질에 해당이 되는 게 맞죠. 그래서 같은 물질은 결합하는 원소의 질량비가 다 같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그림은 볼트 하나랑 너트 두 개가 결합해서 BN2가 되는 반응에 해당이 돼요. 여기서 볼트 한 개 질량은 5g이고 너트 한 개 질량은 2g이다 라고 나왔으니까 여기서 볼트 하나가 5g 너트는 하나가 2g이니까 두 개니까 4g 그래서 만들어지면 화합물의 총 질량은 9g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따라서 이 반응식 B는 EN 더하기 BN2 나타낼 수 있죠. 생성된 화합물에서 BN 개수비 1대2 맞아요. 생성된 화합물의 BN2의 질량비는 5대 4죠. 5대 2가 아니죠. 그죠? 전체 질량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다음에 14번 볼트 15개랑 너트 20개를 이용을 해서 위와 같은 화합물을 만들 때 자, B 하나랑 EN이랑 결합을 해서 BN2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 최대로 만들 수 있는 화합물의 개수 그러니까 볼트 15개하고 너트 20개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결합하는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1대 2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15개가 다 반응을 하려면은 너트는 30개가 있어야 되는 거고 요거 20개가 다 반응을 하려면은 얘는 절반인 10개가 있으면 되겠죠. 따라서 20개 반응하고 10개 반응해서 얘는 몇 개 생기겠습니까? 바로 10개가 생기겠죠. 왜? 1개, 2개 반응해서 하나 생기니까 10개, 20개 반응하면은 10개 생겨야 될 거고 결국엔 남는 거는 바로 볼트가 5개가 남게 되겠죠. 그죠? 따라서 최대로 만들 수 있는 개수는 10개, 볼트 5개가 남는다. 그래서 3번. 그 다음에 15번. 표는 물 생성에서 질량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보면은 물 생성 반응에서 원래는 1대 8대 9로 반응을 하는데 표를 한번 봅시다. 수소 4g하고 산소 16g이 반응을 했는데 수소가 2g이 남았대요. 그럼 남았다는 소리는 실제로 반응한 건 몇 g 반응했다? 2g. 그러니까 수소하고 산소가 질량비가 몇 대 몇으로 반응했다? 2대 16. 그러니까 1대 8로 반응을 해서 이때 생성되는 물은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9만큼, 그러니까 1대 8대 9만큼이 생성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수소가 3g이 남았죠. 그럼 실제로 반응한 거는 3g이 반응을 한 거고
그래서 질량비가 1대 8로 반응을 해야 되니까 반응한 산소는 8배 24g이 반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2하고 20g인데 1대 8로 반응하면 2g이 다 반응을 하면 8배인 16g이 반응을 할 거고요. 따라서 남는 거는 산소가 몇 그램 남아야 됩니까? 4g 만큼 남아야 될 겁니다. 따라서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도 맞고,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1대 8로 일정하다. 네, 다 맞게 되죠. 그러면은 수소 0.8g이 모두 반응하기 위해서는 0.8g 몇 배? 0.8배죠. 0.8g이 다 반응을 하려면은 산소는 6.4g이 필요해 줘야 되겠죠. 따라서 4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자, 4개의 도가니에 구리가루를 각각 4, 8, 12, 16g씩 넣고 그림 가처럼 가열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때 뭐가 생겼대요? 산화구리가 생성이 됐대요. 이때 구리와 산화구리의 질량 관계는 보니까 구리 4g이 산화구리가 되면은 질량이 5g이 되죠. 그러면은 구리 대 산소가 결합을 해서 산화구리가 되는 화학 반응식에서 질량비는 4대 여기가 5. 그럼 산소가 1만큼이 결합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1번은 틀렸고, 산화구리 그럼 10g 안에는 구리가 8g, 산소가 2g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구리의 질량이 증가하면 결합하는 산소의 질량도 따라서 증가를 해야 되는 거고, 산화구리가 생성이 될 때 질량 보존의 법칙 당연히 성립을 합니다. 따라서 구리의 질량이 늘어나면 생성되는 산화구리의 질량도 따라서 늘어나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18번. 오른쪽 그림은 구리를 가열을 해서 산화구리가 생성될 때 구리와 산소의 질량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자, 보면은 구리하고 결합하는 산소의 질량비가 그래프를 해석을 해보면 몇 대 몇이 나옵니까? 4대 1이 나옵니다. 그쵸?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이 구리하고 산소하고 반응을 해서 ECUO 산화구리가 생성이 될 때 질량비가 4대 1대 5 이렇게 나타나니까 산화구리가 25g이 생성이 되려면 각각 5배가 필요하겠죠? 따라서 구리 20g, 산소 5g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5번. 그러면 여기서 구리의 질량을 변화시켜도 변하지 않는 것은 절대 질량은 다 변하고요. 결합하는 질량 B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법칙? 일정 성분비의 법칙에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20번. 표는 마그네슘하고 산소가 반응을 해서 산화마그네슘이 생성되는 반응.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화학식으로 EMG 플러스 O2는 EMGO. 이렇게 산화마그네슘이 생성이 되는 반응인데, 이때 질량비를 봤더니, 자, 마그네슘이 6g, 그리고 산소가 4g이 필요했대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6g 반응하고 4g 반응했으니까 질량비는 몇 대 몇? 3대 2. 그러면은 산화마그네슘 질량은 뭐에 의해서?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5가 나오겠죠. 따라서 3번이 맞고, 그럼 산화마그네슘 30g을 얻어내려면 6배가 돼야 되니까 산소는 12g이 필요할 거고 마그네슘은 18g이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뒤에 기체 반응의 법칙 봅시다. 기체 반응의 법칙이 성립을 하려면 항상 반응 물질도 기체여야 하고 생성 물질도 기체여야 해요. 중간에 고체나 액체가 껴져 있으면은 기체 반응의 법칙이 성립을 안 하니까, 이 중에서 기체가 아닌 게 섞여 있는 거는 탄소 아니죠. 마그네슘 아니고 염화나트륨, 질산은 다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1번하고 2번만 바로 기체 반응의 법칙이 성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응 물질, 생성 물질 모두 몽창 다 기체인 경우만 해당 사항이 있어요. 그다음에 23번. 표는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반응을 해서 수증기가 만들어질 때 부피 관계, 부피 반응 후 남는 기체가 없으니까
2대 1대 2로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으로 써주면 이렇게 되겠죠. EH2 플러스 O2는 EH2O. 여기서 얘는 물이 아니라 수증기예요. 자, 기억에서는 그러면은 2대 1로 반응을 해야 되니까 산소가 다 반응을 하고 2배인 수소가 40만큼 반응을 하겠죠. 따라서 남는 거는 누가 남아요? 수소가 10ml가 남게 되고, 그 다음에 80, 50이면은 2대 1로 반응을 해야 되니까 산소가 다 반응을 할 수는 없죠. 그럼 얘가 100이 필요해야 되니까 따라서 40만큼 반응을 하고 산소가 10이 남고 2대 1대 2로 반응하니까 80, 40, 그럼 생성된 수증기는 80. 네,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기억도 맞고 1번 맞고 2번, 3번 다 맞아요. 그 실험 2에서 남은 게 산소기 때문에 실험 2에서 남는 건 수소니까 수소를 더 넣는다라고 하더라도 수증기가 더 생성될 수는 없죠. 오히려 남는 기체가 수소였기 때문에 산소를 더 넣어줘야 수증기가 더 생길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24번은 수소 기체하고 산소 기체가 반응해서 수증기가 생성되는 요 화학 반응식 2대 1대 2입니다. 당연히 질량 보존의 법칙은 어느 경우라도 다 성립을 하고요. 한 부피에 포함된 분자의 개수는 보세요. 수소는 H2예요. 2원자 분자고 산소도 O2 2원자 분자인데 수증기는 H2O라 원자 3개가 결합된 거니까 각 1부피에 포함 분자의 개수는 같죠.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1부피당 분자 1개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 같죠. 그러니까 원래 이게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을 할 때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기체는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에 모든 기체니까 다 기체 종류 상관없이 같은 수의 분자를 포함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온도, 압력 다 같다라고 했으니까 다 같아야죠. 수소 기체하고 산소 기체는 부피비 몇 대 몇? 2대 1이에요. 1대 8은 질량비니까 3번이 틀렸습니다. 그렇죠? 개수비가 부피비인 것까지는 기체 반응의 법칙에서 성립을 하지만 질량비하고 개수비는 다르다. 대신에 별도의 다른 질량비는 성립을 한다. 네. 자, 그 다음에 25번. 그림은 질소기체와 수소기체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반응을 나타냈어요. N2하고 3H2가 반응을 해서 2NH3가 생성되는 반응이죠. 반응 전후 분자 종류 개수가 당연히 다르죠. 아예 다르니까. 질소 분자 1개는 수소 분자 3개랑 반응을 하고요. 그러면은 부피비가 개수비니까 1대 3대 2로 반응해야 되니까 질소가 20ml가 반응을 하면은 암모니아 기체는 2배인 40ml가 생겨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26번. 그림은 수소 기체 10ml와 염소 기체 10ml가 반응을 해서 염화수소 기체 20ml가 생성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화학식으로 치면은 H2 더하기 자, H2하고 염소 기체 Cl2가 반응을 하면은 AHCl이 이렇게 생성되는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염화수소는 수소 하나, 염소 하나가 1대1로 결합을 해야 되니까 일단 2부피가 생겨야 되고 1대1로 결합한 4번이 바로 맞는 분자 모형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질소기체랑 산소기체가 반응을 해서 이산화질소기체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건데요. 그럼 질소기체는 N2예요. 산소기체는 O2인데 두 분자가 반응을 했고 이산화질소는 이산화질소 NO2인데 두 개니까 2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개수비가 1대 2대 2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은 반응이 1대 2대 2로 반응을 해야 되니까 질소기체 30하고 산소기체 30이
완전히 반응을 하면은 여기서 1대2로 반응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누가 다 반응을 해요? 산소가 다 반응을 하겠죠. 얘는 30 반응하고 절반인 15가 반응을 하면 예, 생성되는 2대2, 1대1로 생겨야 되니까 이산화질소가 30만큼 생성이 되겠지요. 그래서 3번 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8번 그림은 탄산칼슘하고 묽은 염산의 반응 모형을 나타냈어요. 탄산칼슘하고 염화수소랑 반응을 하면은 염화칼슘, 이산화탄소, 물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밀폐된 공간에서 밀폐됐으니까 여기서 생성된 이산화탄소는 어디 밖으로 나가진 않을 거고 따라서 반응 후의 질량 변화는 어떻다? 같다. 그 이유는 질량 보존의 법칙에 성립을 하려면 여기에는 반응 전후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당연히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9번 오른쪽 그림은 마그네슘과 산소가 반응을 해서 산화 마그네슘이 생성될 때의 반응 관계를 나타낸 것이고 질량 관계를 보면 일단 화학식부터 한번 써봅시다. 자 그러면 EMG 마그네슘이 산소랑 반응해서 EMgO 산화 마그네슘이 생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질량비는 3, 5죠. 요거 3g하고 3g이 반응하면은 산화 마그네슘이 5g이 생기니까 산소는 2g, 그러니까 3대 2만큼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산화 마그네슘이 35g이 생기기 위해서는 산소는 몇 배? 7배죠. 그러니까 14g, 마그네슘은 21g이 필요하겠네요. 따라서 산소의 최소 질량은 얼마다? 14g이고 1의 결과를 알 수 있는 법칙은 바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죠. 네. 자, 그 다음에 30번 그림은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가 반응을 해서 암모니아 기체가 생성되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냈고요. 요거는 워낙 많이 나오니까 암모니아 생성 화학 반응식 정도는 외워두세요. 네, 이렇게 돼버리면은 ENH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화학 반응식이고 질소기체 15ml하고 수소기체 30이 반응하면은 이 15하고 30이 반응을 하면은 1대3으로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소는 30이 다 반응을 할 수가 있지만 질소는 10이 반응을 하고 5가 남죠. 그럼 생성되는 암모니아는 1대3 대 2가 돼야 되니까 20ml가 생성이 돼야 될 거예요. 자, 따라서 반응하지 않고 남는 기체는 뭐예요? 질소가 5ml가 남게 되고요. 그 까닭은 기체 반응의 법칙에 의해서 기체 반응의 법칙에 의해서 몇 대 몇? 질소 대 수소 질소 대 수소가 1대 3의 부피비로 반응한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실력 탄탄 봅시다. 그린 가와 같이 시험관 A부터 F에 10%의 아이오디나 칼륨 수용액을 6ml씩 넣은 후 10% 질산납 수용액을 점점 늘려가면서 반응을 시켰더니만 6ml가 들어갔었을 때 앙금의 높이가 최대, 그리고 더 이상 증가하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10% 아이오디나 칼륨 수용액 6ml랑 10% 질산납 6ml가 반응했었을 때 다 반응을 하고 최대 앙금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반응하는 두 수용액의 부피비는 1대1이다. 시험관 C에다가 여기다가는 아이오디나 칼륨 수용액을 더 넣더라도 반응할 질산납이 없죠. 왜? 아직 여기는 더 반응할 아이오디나 칼륨이 남아있는 구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안 되고, 시험관 2에다가는 여기다가는 질산납을 더 넣어도 더 반응할 아이오디나 칼륨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응을 안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앙금의 높이가 일정 이상 되면 더 이상 높아지지 않는 까닭은 넣어준 질산납이 모두 반응을 한 게 아니라 원래 들어가 있던 아이오디나 칼륨이 다 반응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일정한 질량비와 부피비로, 여기서는 부피비로 나왔지만은 실제로는 질량비예요. 질량비. 각각 부피가 1대1이 되는 질량의 비율로 반응을 한 거기 때문에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설명을 해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5번이에요. 부피비라고 해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쟤는 같은 농도에서 1ml당 질량 값이 각각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같은 부피로 반응 1대1로 했다는 소리는 각각 질량비가 부피당 질량이 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질량비가 성립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오른쪽 그림은 수소 기체와 질소 기체가 반응을 해서 암모니아 기체가 생성이 될 때 반응한 기체와 반응 후 남은 기체의 부피를 나타냈는데, 일단 남은 기체가 없었을 때의 C가 완전히 다 반응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질소 대 수소 대 부피가 1대3으로 반응하면 암모니아가 2NH3로 2NH3가 되니까 부피비가 1대3 대 2잖아요. 그러면 수소가 얼마? 27, 질소가 9. 그래서 1대3. 그럼 이때 생성되는 암모니아의 부피는 18ml가 생겨야 될 거예요. 그래야 기체 반응의 법칙이 성립을 하니까. 자, A 지점에서는 다 반응하는 게 뭡니까? 9가 다 반응하려면 27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여기서는 누가 다 반응해요? 15. 더 적은 게 반응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질소가 D 지점에서는 지금 뭐예요? 수소가 27대, 여기서는 질소가 6이고 36이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부피비가 1대 3대 2로 반응을 하니까 수소가 36이면 12배가 돼야 되니까 질소가 12ml만큼 있어야 되는데 질소 12가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다 반응해요? 더 적은 질소가 반응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A 지점에서는 누가 다 반응을 합니까? 수소가. A 지점, 아니구나. A 지점에서는 수소가 다 반응을 하네요. 수소가 더 적으니까. 수소가, 그 다음에 D 지점에서는 질소가 모두 반응을 하게 된다. 그렇죠. 왜? 여기서는 9대 15인데 1대 3대 2로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수소가 3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3배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3분의 1이니까 5만큼 반응을 하겠네.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소가 다 반응을 하고 여기서는 질소가 다 반응을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B 지점에서 반응 후, 그러면 B는 지금 수소가 18ml가 있고요. 질소가 12ml가 있는데 1대3으로 반응을 하려면 누가 다 반응을 해야 돼요? 여기서는 수소가 다 반응을 해야죠. 18만큼 반응을 하면은 질소는 3분의 1인 6만큼 반응을 해서 얘는 얼마가 생겨야 됩니까? 1대3대 2, 12ml. 그러니까 남는 건 질소가 6이 남아야 되겠죠? 맞고요. 암모니아 기체가 가장 많이 생성되는 시점은 여기서 가장 많은 양이 반응을 한 누구예요? 요 C 지점. 남는 거 없이 다 반응했었을 때 가장 많이 생성이 되겠지요. 근데 간혹 그래프가 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같은 양이 생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드립다, 무조건 다 반응한 게 제일 많다라고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실제로 나오면 한번 풀어봐야 돼요. 저 문제 같은 경우에는.